여러분, 대한민국 경제 백신 접종에 달렸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좀 빨라진다면 아무래도 경제가 빨리 회복이 돼서 좀 좋아지는 모양새가 나올 수도 있지만, 백신 접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내년에도 마이너스 경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한국경제연구원 이러면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의 경제연구원이거든요. 여기서 코로나19 백신 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보고서를 보면 이게 내년 경제를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요, 내년에 이 백신이 언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코로나19가 확산되거나 심각하게 되거나 혹은 매우 심각하게 되거나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 기존의 시나리오는요, 낙관 시나리오. 쉽게 말하면 이게 확산이나 심각이나 매우 심각 시나리오하고는 다른 지금까지 해왔던 시나리오인데, 이 시나리오는 2021년 1분기에 백신 접종이 되고 예상 종식 시점이 3분기 정도에 종식된다. 그러니까 집단 면역이 그 정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일일 평균 확진자가 337명까지 떨어진다. 이랬을 때는 내년에 2.5%를 성장할 거다. 죄송합니다. 내년에 3.3%, 3.3% 정도 성장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들으면 이게 우리가 지금 어디에 해당될까? 이러다가 내년에도 경제가 망가질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시나리오 1은 확산 시나리오입니다. 확산 시나리오는 지금처럼이에요. 지금처럼. 일평균 확진자가 120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접종은 1분기에 시작을 해서 2022년 4분기에 집단 면역에 대해 종료된다. 이러면 0%라는 거예요. 0%. 쉽게 말하면 성장률이 0%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가 그렇죠. 그죠? 지금 현재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가 거의 1000명 넘어섰는데다가, 그죠? 여기에다가 백신 접종이 1분기에 시작된다. 1분기라면 뭐 문재인 대통령이 2월부터 첫 접종이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물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이야기하는 게 좀 다르거든요. 상당수 불확실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뭐 1분기에 2월에 접종이 되는 걸로 시작했을 때는 0%까지 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내년에도 성장률이 꽁꽁 묶일 거다. 이런 얘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내년에도. 두 번째 시나리오는 심각한 시나리오입니다. 심각한 단계. 일평균 확진자가 1500명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게다가 접종도 1분기를 넘어서 4월 이후에 접종이 된다. 이렇게 되면 바이러스의 종식 시기도 내후년으로 넘어간다. 2023년 1분기로 가는데 이때는 마이너스 2.7%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빨간 선입니다. 빨간 선. 마이너스 2.7%. 심각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여기에 매우 심각한 상황도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도. 일평균 확진자가 2,500명까지 치솟고요. 일평균 확진자가. 여기에다가 백신 도입 시점이 2분기다. 4월 이후다. 이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8.3%까지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가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8.3%. 내년 경제 폭망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2.7%도 폭망이에요.
일평균 확진자가 1,500명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마이너스 2.7%니까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이야기. 그러면 지금 백신이 언제 들어올 거냐? 이제 이거를 봐야죠. 이게 언제 들어오냐? 지금 현재까지는 1분기 내에 맞을 수 있을 거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맞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2분기에는 모더나나 얀센을 맞을 수 있다. 3분기에는 화이자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언급한 거는 이렇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언급한 거는. 예, 문재인 대통령도 2월 중에 첫 접종이 시작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예, 물론 정은경 청장은 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은경 청장은 그죠? 정은경 청장은 지금 이야기가 허가 이슈가 남아있다 아직까지.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에 대한 허가 이슈. 이거 아무렇게나 허가하다가 잘못 접종하면 난리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상당하다. 자칫 잘못하면 내년 2분기까지가 될 수도 있다. 이게 백신 업계에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백신 업계에서. 내년 2분기까지 간다면 신규 확진자가 1,500명이 넘어선다. 이러면 마이너스 2.7% 경제폭망입니다. 경제폭망. 어쨌든 신속하게 돼야 될 텐데 굉장히 지금 상황이 미묘하게 돼 간다는 것. 백신을 어떻게 접종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 예, 그게 아마 핵심이 아닐까 싶고요. 실제 경제 전망을 한 걸 보면 이게 지금 분위기는 좀 심상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한국은행이 12월에 경기 실사지수 BSI를 했거든요. 이걸 보니까 75로 떨어졌단 말입니다. 결국은 경기가 내년에 좋아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내년에 좋아지지 않는다는 이야기. 여기다가 더더욱 심각하게 보는 것은 제조업 BSI가 또 82까지 떨어졌어요. 이렇게 되면 한국경제연구원이 예측하는 대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면 참 이런 상황이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지금 예상치예요. 이거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1일 평균 확진자가 1,500명까지 올라가고 2023년 내후년 1분기에 집단 면역에 대해서 종식이 된다면 결국은 마이너스 2.7%의 경제 성장률,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어렵다. 지금 한국경제연구원은요, 백신의 접종에 따라서 L자로 갈 수도 있다. L자로. 나이키형이 아니다. 지금까지는 나이키형이 경제 전망엔 대부분이었지만 아니다. 이렇게 예상을 하기도 해요. 네. 여러분,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가 우리가 3차 대유행을 맞으면서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판단도 지금 가능하게 됩니다. 그 어떤 데보다가 지금이 굉장히 위험한 시기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백신이 접종이 언제 될 것인지 또 신규 확진자가 어떻게 줄어들 것인지가 내년 경제를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